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허탁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요새 너무 덥습니다. 예. 더워서 이제 온열 질환자 발생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예. 온열 질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증세들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가장 가벼운 형태를 열시신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그 더위에 충분히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은 간단하게 가볍게 정신을 잃고 또 금방 회복되는 경우, 전에 아마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있는 운동장의 학생들이 쓰러졌다가 갑자기 깨는 경우를 갖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형태로서는 열에 의한 열탈진, 우리가 네. 통상적으로 일사병이라고 그럽니다. 네. 감기의 어떤 초기 증상과 같이 머리가 아프고 좀 어지럽고 그리고 근육통 같은 것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사병은 체온이 정상이거나 조금 오를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심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열사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열사병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의식이 나빠지게 되고 체온은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열사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전남 지역은 좀 어르신분들도 많이 좀 살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온열 질환에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지역의 온열 질환 발병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7월 30일 현재 약 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3분의 환자분께서 사망에 이르셨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저희 전대병원 응급실에 열사병 환자가 2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학버스에서 발견된 유치원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께서 열사병을 오셨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온열 질환에 취약한 연령층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어린이들일 것 같은데 예. 그런 연령층이 많고 주로 어디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인이라든지 소아들이 이러한 더위에 적응하는 생리 기전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잘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발생하는 장소는 이런 폭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밭이라든지 과수원, 그리고 이 작업장, 그리고 군인들이 훈련하는 장소라든지 운동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운동장 이런 데서 열사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바깥 활동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온열 질환이 발생을 하면 초기 대처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물을 갖다가 충분히 보충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너무 뜨겁거나 즉 40도씨 정도에 육박한다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먼저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물을 몸에다 좀 뿌려가지고 선풍기라든지 부채를 통해서 증발을 시키면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네. 어쩔 수 없이 폭염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면은 사전에 충분히 물을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음료하고 맹물을 한 1대1로 섞어서 한 500cc 정도 이렇게 보충을 하시고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시면서 한 300cc 정도의 물을 갖다 보충한다면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온열 질환 외에도 다른 질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에 의해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건 사고로 인해서 외상이라든지 중독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제 보도가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 숨진 분 나왔는데 예. 뭐 저체온증이냐 질식사냐 뭐 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증명된 건 없습니다만은 네. 뭐 에어컨과 같은 찬 바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쏘인다면 충분히 저체온증이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문이 전체적으로 막혀 있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선풍기를 쏘이고 그런다면은 뭐 질식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긴 합니다만 증명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조심은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뱀에 물린다든지 벌에 쏘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뱀에 물렸을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독사인지 독이 없는 뱀인지를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사라면은 독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삼각형이고 그리고 독사 같은 놈, 그럴 때 눈이 찢어졌을 때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눈이 가느다랗게 찢어져 있고 그리고 수직에 동공을 가지고 있다면은 독사를 의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소견은 독사는 토가, 독립발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렸을 때 그 도가 자국 2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물림과 동시에 그 자리가 심하게 붓게 되고 그 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입안에서 좀 쇠 냄새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독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린 부위에서 10 내지 한 20cm 정도 심장에 가깝게 수건이라든지 패드 같은 것으로 감싼 다음에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렸을 때 뭐 보이스카웃에서 배운 지식으로 물린 부위를 뭐 칼로 째고 입으로 빨아라 막 이렇게 갖고 오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칼로 째는 것은 그 주위에 혈관이나 신경에 더 큰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빨게 된다면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상처에다가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 같은 경우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현장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벌침을 좀 제거해주면 그 정도를 갖다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침이 쏘였던 부위의 반대쪽에서부터 카드 같은 것을 이렇게 밀어내면은 벌침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더 여름철에 하여튼 원인 건강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